동부전선에서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2018년 11월 말까지 남북이 각각 GP11개소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건조물들을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이행하고 나서 상호 검증하기로 했다니까 이번 군사회담은 믿을만해 보인다. GP는 소대 규모 정도의 작은 부대지만 막강한 화력으로 중무장하고 피하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 GOP 라인에는 귀관은 전장에 있다. 적 GP가 가까이 있다. 검문에 불응하는 자는 체포하거나 사살하라 라고 쓰여 있다. 20대 후반의 중위들이 서너 살 아래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GP를 지휘한다. 날이 추워지면 나는 따뜻한 방 안에서 한가하고 우아한 인문학 서적을 읽다가 문득 동부전선 산악고지의 추위와 GP, GOP, 매복진지, 수색중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생각한다. 철원, 양구, 인제, 고성, 화천, 포천, 연천은 겨울에 영하 20도에 가까운 날들이 많은데 이 온도는 사람 사는 평지마을의 기온이고 병사들이 근무하는 산악고지는 이보다 훨씬 더 춥고 바람이 세다. GP는 끝없이 출렁이는 산맥 위에 고립되어서 인접부대가 없다. 멀리서 보면 유럽 중세의 요새처럼 보인다. GP는 후퇴 개념이 없는 사수진지다. 한번 배치되면 교대하는 부대가 올 때까지 수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근무해야 한다. 정전 후 지금까지 DMZ 안에는 양측이 모두 220여 개의 GP를 설치했고 여기에 근무하는 양측 병력은 1만 2천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건조물과 무장병력은 모두 정전협정 위반인데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묵인하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비무장지대의 중무장화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도 DMZ안이 유엔군 사령부 관할지역이라고 해서 한국군 GP 위에 유엔기를 개항하고 있다. 한국군 GP에는 태극기와 유엔기가 동시에 휘날린다. 유엔기를 휘날리는 유엔군 사령부의 실체는 모호하거나 부재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또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한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보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중무장한 비무장지대 안에서 한국전쟁이 남긴 이 난해한 지휘권의 상징은 지금 유엔기가 되어서 한국군 GP 위에서 펄럭이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정경찰이라는 표식을 달고 있다. 1953년의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정찰 행위는 민간인 경찰만이 수행하게 되었다. 정전 후 DMZ에 민간 경찰이 배치된 적은 없었고 군 병력이 민정경찰이라는 표식을 달고 DMZ에 근무하고 있다. DMZ 안에는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전쟁은 본래 논리가 아니라 아수라의 산물이다. 나는 몇 년 전에 군 당국의 허가를 받고 담당 장교의 안내를 받아서 동부전선의 GP와 GOP 부대, 서해 NLL이 가까운 도서지방의 해안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의 메모를 줄기로 삼고 기억과 인상을 환기하면서 이 글을 쓴다. 내가 방문한 GP는 옛 궁예 도성을 깔고 앉은 자리였다. 경원선 철도가 제거된 자리는 초목이 모두 베어져 있었고 제방만 남은 철도 부지를 추진철책이 건너가는데 GP는 추진철책 바로 밑이었다. 이 GP는 그 옛날 궁예가 세력을 일으켰던 풍천원의 고원을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리지를 찾아보니 지금으로부터 250만 년 전인 홍적세 초기에 이 지역 검불랑에서 용암의 대분출이 있었고 이 용암이 북쪽으로는 함경도 안변까지 남쪽으로는 파주 연천까지 흘러넘치면서 무수한 산과 강과 협곡, 고원을 펼쳐놓았는데 철원은 이 용암 대지의 중심으로 풍천원과 평강고원의 남쪽이다. GP는 고원 위의 외딴 섬이었다. 여러 겹의 철조망 안에 콘크리트 요새가 들어섰고 그 위에 망루가 솟아 있었다. 초겨울의 산악은 스산했다. 메마른 골짜기에서 바람이 버스럭거렸고 크고 검은 새들의 울음소리가 산봉우리 사이를 울렸다. 모든 풍경은
마음의 풍경일 터인데 DMZ 너머 겨울 산악에는 아무런 서정성도 없었다. 거기에는 좌청룡도, 우백호도, 진산도, 안산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인문화할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다. 인기척이 없고 인간의 자취가 없는 풍경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 정막 속에서 지피는 삼엄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자동화기로 화력대기 하면서 수색로를 엄호했고 지피장 26살 박중희는 허리에는 권총, 방탄조끼에 앞섭에는 대검, 망원경, 무전기, 열쇠꾸러미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장비들을 매달고 이구석 저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눈에 파묻히는 이 지피 안에서 박중희는 병사들을 데리고 겨울을 나야 한다. 지피의 병사들은 사회적 동질성이 거의 없다. 학력, 출신지, 입대 전 환경, 성격이 제각급이다. 극한 지역에 모인 이 젊은이들을 나이 또래가 비슷한 중위 한 명이 장악하고 지휘하는 일은 힘들어 보였다. 초급 장교 한 명을 똑바로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GP에 오면 알 수 있다. 상급부대 지휘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중위 계급장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만 중위들은 GP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다는 것도 GP에 와서 보고 알았다. GP는 식재료를 보급받아서 GP 안에서 취사한다. 조리병이 배치되어 있다. 식당 안에 3, 4일분 메뉴가 끼니별로 미리 고지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규모 있고 안정적인 식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45년 전에 제대했으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GP의 메뉴는 내 현역병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했다. 어떤 부대 식당에는 많이 먹고 한 놈 잡자, 한 놈 잡고 휴가 가자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다. 한 놈은 나중에 잡더라도 병사들이 우선 많이 먹기를 나는 바랬다. GP에서 만난 한 병사는 우리는 사단장님이나 연대장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나는 크게 놀랐다. 내 현역병 시절에 상급 지휘관이 오는 날은 고달픈 날이었다.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와 모든 보급품을 번쩍번쩍하게 닦아놓고 내무반과 부대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연병장의 잡초를 뽑고 군복을 미리 빨아입었다. 나는 연대장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병사에게 기다리는 까닭을 물었다. 그 병사가 대답했다. 통닭을 사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웃으니까 병사들이 따라서 웃었다. 생활관의 사병생활 수칙에는 분대장 이외에는 사병끼리 지시 명령 간섭할 수 없다라고 게시되어 있었다. 병영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고 있다. GOP 상황실에서 상황병은 컴퓨터와 연결된 망원경으로 북한 GP의 동태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안구에 거치된 화기의 종류를 식별하고 북한군 병사의 제설 작업, 농구, 배구, 양지 쪽에서의 휴식, 총검술 훈련이 모두 포착된다. 1월 24일 13시 02분에 적 GP에서 6번 총안구를 개방했다. 환기 목적으로 보인다. 라고 상황병은 기록하고 녹화한다. 나는 GP장의 망원경으로 북한군 GP를 관찰했다. 북한 병사 한 명이 바지춤을 내리고 눈 위에 오줌을 누웠다. 오줌 줄기까지 보였다. 눈에서 허연 김이 올라왔다. 그의 콧구멍에서도 김이 나왔다. 김이 보이니까 숨 냄새, 오줌 냄새, 오줌의 온도까지 풍겨오는 듯 싶었다. 오줌 김을 보니까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의 오줌 김은 내가 DMZ에서 본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다. 오줌 누는 그가 북쪽의 젊은이이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적이라는 사실은 기막혔는데 이 기막힘이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다.